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의 축구알기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K리그에서 꽤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전북이 약 8년 만에 3연패를 했고 최근 6경기 동안 승리가 없던 점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6경기 동안 5득점 10실점 하면서 많이 부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분석은 전북의 최근 3경기 동안 패배하는 원인과 여러 문제점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북은 지난 3경기 동안 1-4-3-3과 1-3-4-3 포메이션을 활용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1-4-3-3 포메이션은 1-4-2-3-1 형태가 되거나 1-4-1-4-1 형태가 되면서 선수들이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달랐습니다. 이 3경기 중에 1-4-3-3 포메이션은 2번, 1-3-4-3 포메이션은 대구전에서 전술 변화를 통해 한 번 보였는데요. 보통 1-4-3-3 포메이션은 그동안 전북이 주 포메이션으로 많이 보였던 포메이션이지만 대구전에서는 전술적 이유와 좋지 않은 분위기 반전을 위해 1-3-4-3 포메이션을 꺼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북이 리그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측면에서 고립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원전부터 1-4-3-3으로 나와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2명의 센터백과 1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후방 빌드업에 가담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2명의 풀백은 전진한 포지셔닝보다 낮은 위치의 포지셔닝을 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5명의 선수가 후방 빌드업에 주로 가담하는데 수비형 미드필더인 최영준 또는 류재문이 나올 때 분명 전북이 겪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주로 전북이 상대했던 팀들은 수비 상황에서 프론트 라인을 2명의 공격수를 배치하는데 후방 빌드업 상황부터 전북의 수비형 미드필더는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현대축구에서 상대의 압박은 항상 빌드업의 코어가 되는 수비형 미드필더부터 적극적으로 견제될 때 센터백인 김민혁과 홍정호도 미드필더가 견제되고 있기에 측면으로 볼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백승호나 이승기가 전진하기보다 후방으로 내려와 투볼란트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1-4-2-3-1 형태로도 보일 수 있던 것입니다. 투볼란트 형태가 형성되어도 투톱이 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2명의 미드필더를 견제하면서 김민혁과 홍정호는 롱볼 빌드업에 집중했는데요. 때문에 중앙에서 일류첸코가 상대 수비수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볼을 지켜주는 것이 중요했고 일류첸코가 밑으로 내려와 볼을 지켜주는 장면도 몇 차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전에서는 김승대가 밑으로 내려와 일류첸코와 이성윤의 투톱 조합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볼이 측면으로 이동될 경우 전북이 매 경기마다 보여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골이 절실하게 필요한 80분 시간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측면으로 볼이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프론트 라인은 주로 상대 수비수들 견제를 받으면서 측면에서 크로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과정은 주로 우측에서 이용이 높게 오버래핑할 때 이용의 크로스를 이용한 득점을 기대하는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공격 패턴이 아쉽다고 생각되는데요. 그 이유는 전북의 공격 패턴이 측면으로 이동할 때 선수들의 포지셔닝을 보면 2가지 특징 때문인데요. 첫 번째 특징은 윙어들과 공격수들이 페널티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측면에 있는 선수는 고립이 되고 선택지는 크로스밖에 없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좁다는 것입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선수들의 간격이 좁다는 것은 세컨드 볼을 따내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예를 들어 우측면에서 고립되었다면 반대편으로 전환될 수 있게 반대편에서 오버래핑할 풀백이나 미드필더가 필요한데 전북은 크로스만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최철수는 안쪽으로 좁히는 포지셔닝을 보이고 2명의 미드필더는 가운데에만 위치하면서 더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다른 전북의 아쉬운 점은 선수들의 정적인 포지셔닝입니다. 울산전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였던 류재문이
후방으로 내려가 간헐적인 백스리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상황에서도 1-3-4-3 형태가 만들어지고 김보경과 이승기가 앞쪽에 상대 선수들로부터 견제될 때도 정적인 포지셔닝을 보이면서 후방의 볼 빌드업을 롱볼 빌드업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대구전에서도 1-3-4-3 포메이션으로 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변화였는데요. 전북의 백스리 포메이션 전환은 윙백들이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측면의 정적인 포지셔닝으로 고립되면서 반대 측면에 있는 선수들도 간격을 좁히는 포지셔닝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선수들의 간격을 좁히게 되면 변수들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반대편으로 전환할 기회는 더 적어지기에 단순한 패턴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전북이 3경기 동안 몇 차례 결정적인 공격 장면을 만들었지만 단순한 패턴들과 동시에 공격수들의 공간을 만드려는 움직임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전북 선수들의 정적인 포지셔닝과 움직임들을 봤을 때 짜임새 있는 움직임이나 공간을 만드는 움직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김상식 감독에 대해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수비 관점으로 봐도 3경기 동안 8실점할 정도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즌부터 전진된 라인 속에서 전북은 여러 차례 위기를 겪었었는데요. 지난 3경기 동안 수원, 울산 경기는 라인을 높게 설정했고 마지막 대구전에서 앞선 2경기보다 라인을 좀 낮추었는데요. 그러나 3경기 동안 전북이 보인 수비적 약점은 분명했습니다. 전북은 기본적으로 1-4-1-4-1 수비 형태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전북의 압박은 선수들이 상대 선수들과 1대1 압박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 공간을 유인할 수 있는 수비 약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원과 울산은 실제로 중앙 미드필더들을 바깥쪽 공간으로 유도하면서 가운데 공간을 창출하는 움직임 패턴도 여러 차례 보였었습니다. 이러한 수비 약점 외에도 선수들이 수비 라인이 전진된 속에서 압박 포지셔닝을 잡아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수비 구조에 대한 약점도 분명했습니다. 결론으로 전북의 경기 운영은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여러 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단순한 패턴들만 있는 점이 꽤 아쉬웠습니다. 리그 초반에는 단순했던 패턴들이 몇 차례 성공적으로 작용됐지만 선수들의 체력까지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